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우리은행 금융권 그 채용이 또 열렸죠.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가고 싶어하는 우리은행 쪽에 그 채용 공고가 열려서 거기에 대응하시라고 제가 그 추신남을 통해서 금융산업과 은행에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한데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또 은행업 전반에 대한 거 살피실 때,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이 기사 보시면서 좀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 은행입니다. 은행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좀 먹을거리 어떤 전략으로 삼는다면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해외 진출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점포수 1등은 우리네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원하신 분들은 해외 점포수 1등을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짜장사 신한이라고 해서 작년이죠. 작년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글로벌 성적표에서 우리은행은 법인과 지점을 121곳 늘렸다. 베트남 선점한 신한 순이익이 24% 올라갔다. 동남아 지역에 편중된 영업은 좀 약간 우려다라고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사 대비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이 조금 약한지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121곳이네요. 해외 네트워크가. 현재가 422곳 제일 많고 올해 연곳 이게 2018년도니까 121곳입니다. 특히나 현지금융사의 비전펀드 캄보디아를 좀 인수했다라고 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역시 순이익이 2017년 대비 2018년이 조금 증가하긴 했어요. 하지만 1등은 아니네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 자체의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하나인데 순이익 쪽인 어떤 비율을 따져본다면 신한이 제일 높다라고 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칭다오 등 중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글로벌 전략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다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이 볼 거는 유통산업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 된 편의점에서 GS25에서 ATM 거래가 10조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은행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어떤 불만족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 간편한 업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코어해서 나가야 되냐면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편의점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전략을 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은행의 경쟁 상대가 우리은행의 경쟁 상대가 다른 은행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은행입니다. 부활한 정기예금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지원하실 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은행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예금 상품도 그렇고요. 대출까지 여러분들이 알기 좀 힘들다고 한다면 예금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죠. 자, 석 달 새 21조 밀물로 싹 들어왔다고 하네요. 부활한 은행 정기 예금 적금.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예금 적금이 증시 불황의 피난처로 부각됐다라고 하네요. 최근 금리까지 오르며 인기 1년 만기 예금금리 2% 돌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내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던 천덕꾸러기 받던 은행 예금 적금이 재테크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예금 상품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예금 이게 금리를 몇 % 주는지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역시 핀테크죠. 빼놓을 수 없는 게 핀테크인데 이런 핀테크 플랫폼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펀세이빙이라고 해서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상에 그 2번인가요? 요즘에 어떤 금융과 관련된 이슈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내용들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금융도 즐거움이 먼저다. 2030 같은 경우에는 펀세이빙을 즐긴다. 이게 바로 핀테크 플랫폼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간편송금, 캐릭터 복권 등 딱딱한 금융 어렵잖아요. 이런 걸 놀이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 내건 특별금리보다 누구나 공평하게 4% 이자 이게 토스와 수협 예금에 돈이 몰린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요즘의 소비자층을 잡기 위해서는 딱딱한 금융을 조금이라도 좀 부드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즐겁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5번째 기사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충당금 확대, 모니터링 강화, 은행들 리스크 관리 올인하고 있다. 5대 금융그룹 내년도 경영 전략, 역시 2018년도니까요. 빅데이터로 일단 대출 건전성을 진단할 것이고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부실 선제적 대비할 것이다. 글로벌 진출로 수입은 다각화해서 글로벌 진출은 봤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56%로 OECD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비관적이긴 하죠. 자, 우리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봤습니다. 기준금리를 1.75. 경영 전략은 기업 진단 시스템 운영,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동남아 자산운용사 등 해외 M&A, 이건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경영 전략, 그래서 어떤 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성장 전략,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자, 5대 금융지주 2019 경영전략해서 드디어 신년사가 등장을 했네요. 자, 1월 1일입니다. 자, 이거 했을 때 추신남이 좀 생각나네요. 2019 경영전략은 M&A다. 그쵸? 계열사, 시너지다 라고 하는 새 먹거리 창출입니다. 자, 5대 금융지주 시대 개막, KB 우리은행은 외연 확장에 박차라고 합니다. 자, 외연 확장 한번 볼까요? 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아까랑 보셨던 그 기사랑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또 현지 금융사 인수를 통한 영업 확대 사이에 균형 잡힌 전략 추진, 즉 저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과 보수적으로 가기 위한 전략 두 가지를 둘 다 고루 놓고 본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년사니까 좀 보시죠. 자, 초대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서의 첫 해를 맞는 손태승 회장은 리스크 관리와 영업의 균형 잡힌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의 경우에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집단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영업 측면에서는 동남아 자산운용사와 할부금융사 등 현지 금융사 인수를 추진하고 유망지역의 경우에 네트워크를 더 넓혀서 금융 영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사업 기획, 빅데이터 분석가 등 디지털 인재를 확보할 것이고 은행, 모바일 앱 등을 전면 리뉴얼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 집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든다. 영업 측면적인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적인 면에 있어서 포함시킨 디지털 혁신 무엇인지 각각을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 기사는 은행, 역시 지점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1곳을 줄인다고 하네요. 자, 은행 지점 연초에 31곳 줄인다. 신한과 국민은행 내달 21곳 폐점이고 우리은행은 이달 10곳을 통폐합한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속한 디지털화, 또 현금 사용 감소로 은행 내점 고객이 줄어들면서 점포 통폐합이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올해 최대 많은 인원을 또 뽑기는 하죠. 아무튼 어찌됐건 은행의 플랫폼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쪽이 좀 강화되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조금 우리한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 10군데 줄인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자, 트렌드입니다. 페이가 통째로 바꾼 중국인의 삶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페이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식당 예약부터 배달 결제까지 페이가 통째로 바꾼 중국인의 삶. 자, 알리바바 30분 배달의 유통혁명이다. 자사 알리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대요. 매장도 셀프 결제로 비용 절감. 중국의 모든 공유경제 페이로 결제한다. 관련 일자리 7천만 개 창출. 1년 만에 800조 시장으로 성장해서 아시아 디지털 금융혁명 첨단 금융사로 향하는 중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쪽으로 진행되겠죠. 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은행, 우리은행의 경쟁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이런 페이사를 공급하는 어떤 플랫폼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인식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2번도 이런 내용 좀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금융산업 은행 맹모 잡아라. 입시 도우미 자처하는 은행. 자, 무슨 말이냐? 프라이빗 뱅킹, 결국에 은행이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이자 가지고 밥 먹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서 비금융 비이자 수익 같은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요. 컨설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산관리 PB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PB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어떤 서비스, 단순히 어떤 재테크만 좀 알려준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진학 설명회까지 열면
알면서 유학 상담도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VIP 자녀 우대 서비스도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은행은 여기 있죠. 우리은행은 우수등급의 투체어스 고객 자녀에게 유학할 때 필요한 서류, 송금 절차, 현지 정보 등을 알려주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은행 해외 지점에 있는 나라에 유학 계획이 있으며 나중에 현지에 갔을 때 은행 계좌를 곧바로 이용하도록 해주는 사전 계좌 개설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고객 잡으려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자, 금융입은 IT 기업 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약간 좀 생각의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IT 갖춘 금융,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금융회사의 본질에 IT를 입으라고 하는데 아니다. 금융을 입은 IT 기업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금융 담당 파트너.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 100만 명인데 디지털 기업이 발굴한 영역이다. 금융사 이런 상품 못 내놓는다. 고객의 요구를 빨리 대응하려면 공급자 마인드부터 버리고 애자일,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거. 자, 금융사들에게 있어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생각해보라. 한 달 동안 은행 지점에 가서 직원들과 만나는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복잡한 대출을 받을 때 자산관리 상담을 할 때 빼고는 거의 갈 일 없어. ATM에서 현금 뽑을 때조차 지점 직원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 그래서 금융고객들은 이제 모든 것을 손안에 휴대폰에서 하고 싶어해. 또 이런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IT 기업들은 금융의 영역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말입니다. 2번 특히 여러분들 쓰실 때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IT를 갖춘 금융이 아니라 금융을 입은 IT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죠. 다음 11번째 은행입니다. 중금리 대출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K뱅크, 하나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톱3라고 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대출 비중 분석, 카카오뱅크, 국민은행도 곧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인터넷 은행 가세로 시장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금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심사 모델을 정교화하겠다. 올해 금융사간 쟁탈전 예고다. 어느 시장을 먹어야 될 거냐? 바로 중금리 시장을 먹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중금리라고 하는 것은 고금리,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 힘든 그런 분들, 그 사이에 끼는 이제 중금리 대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많은 시장인 거죠. 여기를 K뱅크, 인터넷 은행이죠. 하나은행, 기업은행 톱3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을 먹어야 된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결국에 예금을 팔아서, 그렇죠,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서 이자 수익을 먹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대출을 펼칠 것인가? 다양한 대출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 신용대출 말고 그럼 어떤 그 또 계층을 만들 것인가, 타겟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금리 대출 매력적인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내가 중금리 대출 시장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기는 무엇입니까? 이걸 백데이터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써먹자는 거죠. 자, 금융산업 판 커지는 제3의 인터넷 은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 커지는 제3 인터넷 은행, 하나금융도 출사표 던졌다. 자, 5대 금융지주 경쟁 치열하다. 하나금융, SK텔레콤과 컨소시엄, 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 공식 입장 안 밝힌 이런 쪽인데 이건 사실 이미 일어난 팩트고요. 우린 요것만 보면 되죠.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KT와 함께 K뱅크를 설립했죠. K뱅크의 지분은 13.79%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터넷 은행 봤고요. 다음에 역시 PB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 수수료 수익만 1.5조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PB 대전입니다. 은행권 PB 서비스 고급화 경쟁, 가계대출이 영업 막히자 새로운 캐시카우로 급부상했다. 재테크 전 분야 종합상담에 해외 부동산 투자도 알선, 우리은행 상담 인력 3배 늘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대 시중은행 자산관리 부분 수수료 수익 보이시죠? 우리은행이 3,490억 원이네요. 자,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PB 사업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가 쉽지 않고 경기 불안으로 기업 대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PB 서비스를 포함한 자산관리를 새로운 활로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 자산가들을 상대로 한 상품 판매 수수료, 안정된 수신 규모 유지가 WM 부분 장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우리은행만 봅시다.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금융센터의 최고급 PB센터인 투체어스 프리미엄 잠실센터 문을 열었다.
기존의 서울, 강남, 서초, 여의도, 부산 등에 마련한 PB 전용 영업점보다 한 단계 높은 초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공간이다. 자산관리 전문가 상담은 기본이고 고액 자산과 맞춤형 사모펀드 상품도 이곳에서 판매된다.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차량 픽업 서비스 제공된다. 끝내주네요. 하나의 먹을거리니까 그쵸, 당연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나은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과 글로벌화로 리딩뱅크 도약인데 이거는 우리은행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글로벌화로 리딩뱅크 도약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디지털이다, 하나는 글로벌하다. 똑같죠. 디지털이란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요거 좀 볼게요.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보 회사로서 탈바꿈. 좋네요. 글로벌 현지화 경영과 국내와의 협업 확대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뱅크 도약. 역시 우리은행에도 써먹어도 되겠네요. 또 손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하는 손님 행복은행 정신 계승 발전. 직원이 원하는 최고의 일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네요. 요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갖다 써서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은행, 제3인터넷은행 우리 차지다라고 얘기해서 역시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 인터넷은행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키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토스뱅크의 컨소시엄과 키움뱅크의 컨소시엄이 있죠. 그럼 물론 여기서 좀 이제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고요,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각각의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의 금융사들과는 다른 어떤 은행인지에 대한 차별점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원해서 쓰실 가장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인터넷 은행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은행의 자세,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6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이건 인터넷은행 기존까지 영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성적표를 좀 받았다고 해서 K뱅크랑 카카오뱅크 출범 2년인데 어떤 점이 조금 좋았고 어떤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차원의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핀테크 관련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기사 같아요. 터치 한 번에 송금한다는 건 되게 새롭다. 하지만 대출 문턱을 못 낮춘 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간편 송금, 공동 계좌 등의 성과, 고객 편의 높인 디지털 혁신.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높였는지 좀 보자는 거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이라든지 담보대출 등 비대면 업무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이니까 좋은 기사 같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꼭 한 번쯤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JB금융지주예요. 사실 우리은행의 기사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떠한 시장이 존재하는지 차원으로 좀 보자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의 니치 마켓을 잡겠다라고 하네요. 김기용 JB금융지주 회장 취임, 수도권에서 틈새 시장 공략하고 호남지역 기반 다지기 병행, 미얀마 등 글로벌 사업 확장, 배당 늘리고 사회공헌 확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은행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대형은행 손이 닿지 않는 니치마켓을 공략하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니치마켓을 발굴해서 그쪽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게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 19개가 선정되어서요. 은행 창구에서 이제 알뜰폰 가입해서 아마 국민은행에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도 송금한다라고 해서 온라인 대출상품 플랫폼, 모바일 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알뜰폰 사업할 수 있고 드라이브스루 환전 현금 인출해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환전도 하고요. 현금도 인출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해외 여행자 보험 온오프 서비스, 신용카드 기반 송금 해가지고 금융 쪽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나 계속적으로 말하는 논조가 뭐예요? 금융사 최대 경쟁자는 핀테크 이쪽인데, 이건 조금 더 나아갔어요. 핀테크가 아닌 어떤 기업이냐?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해서 추신남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나네요. 이분이 그 컨설팅 회사 대표였을 거예요. 그쵸? AT 베인 앤 컴퍼니 이성용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가셨네요. 그래서 기존의 금융회사의 경쟁자는 핀테크 기업보다 오히려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이다. 왜?
이미 그들은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깔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은행과 다름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현금을 충전해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왜? 자기네 걸 쓰기 위해서는 자기네만의 페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또 보너스를 얹어주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죠. 은행이나 마찬가지 서비스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논조 관점을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시야를 넓히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은행 순이익이 땡땡 퍼센트로 13.8조 굉장히 좋았죠. 23%란 순이익이 늘었다고 하네요. 금감원 2018 은행 실적 분석했다. 이자로만 40조 원 벌었다.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도 껑충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행에 사실 제일 많이 욕먹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그럼 우리은행은 과연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우리은행은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냈는지도 한번 보시죠. 다음 신한은행 이번에 행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게 이제 순이익 1위 신한은행은 고객 만족도 1위를 하겠다. 그래서 고객 자금 불편도 없게 하려고 신한은행에 배지 떼고 점포를 직접 기습 방문해 본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년 근무 일본 통이네요. 2015년에 SBJ 법인장 시절에 영업이익 3배나 올려놨다. 파괴해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불어넣는 엉뚱한 돈키호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입사 폼으로 좀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행들이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제 제가 이걸 만들어드리는 시점에서의 좀 마지막 기사고 계속적으로 기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좀 소싱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논조라고 한다면 밀리면 죽는다, 토스는 보험 판다, 카드사는 QR 결제 도입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나가는 모바일 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정말 많죠. 삼성페이, 카드사 연합, SSG페이 등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은행 그거를 세일즈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핀테크 회사도 아니라 이제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비대면화,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추신남 작년 12월부터 제가 추신남을 하면서 쭉 모았던 건데,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일단 글로벌 해외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편의점처럼 플랫폼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예금, 대출, 어떤 예금 상품,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율까지, 이자율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WM, 웰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떤 서비스들도 할 수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들은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니치 마켓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요. 예, 은행원은 힘들면 되게 힘들다고 얘기도 하지만 또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시험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멋지게 지원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